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쪽으로 많이 앉으셨네요. 일주일 어떻게 일주일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좀 안타깝게도 앞에 저기 돼서 새로 이제 2학기 새로 저기 수고해 주실 반장 혹시 카톡에 올리셨어요? 새롭게 반장을 뽑아야 되는데 반장 앞에 하셨 건강 때문에 그래서 그 새롭게 반장을 저희 박근희 보살님께서 좀 수고해 주셨으면 인사 말씀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카톡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수업할 거 저번에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 못 보내드려서 제가 번호 없어서 제 번호 갖고 계시죠? 네. 카톡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업하고 목요일에 저 아는 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야기하다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실천은 잘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그런 일들이 참 힘들다면서 자기는 언제쯤 그것이 잘 될까요? 빨리 나이 먹고 싶다면서 나이 먹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이를 먹어야 소위 말하는 연륜이라는 게 되지. 그냥 나이가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도 힘들다. 스님들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왜 안 힘들겠느냐. 그런데 별일 다 있는데 힘들다. 이런저런 이제 통화를 하고 끊고 저녁에 감상에 젖어가지고 약간 과거형인데요. 글을 또 하나 썼어요. 써서 뭐라고 썼냐면 이거 그러하다 띄우고 내겐 아직 잠적하고픈 마음이 남아있고 이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뜻대로 되지 않게끔 흘러가는 상황들에 감사를 표해야 한숨의 길이만큼이 나의 복력이리라 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저희 마지막 이제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예? 복력, 복의 힘. 한숨의 길이만큼이 이 나의 복력이리라. 그래서 한숨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지금 상황들, 뜻대로 안 돼야 제가 더 크게 더 잘 된다라고 머리로는 인식을 하고 있죠. 마음은 과거형입니다. 마음은 잠적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상황들에 감사를 오히려 표해야 된다. 보통 뜻대로 안 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머리로 아는 그게 맞다라고 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한숨이 푹푹 나오잖아요. 길게 한숨의 길이만큼이 근데 그것이 나의 복력이라는 거예요. 복력. 괜찮지요? 그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 와닿아서 느껴지는 것 그 차이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나에게 느껴지는 것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느껴지는 것과 생각하는 것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서 어느 쪽이 더 올바른가 판단해서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거 그렇게 했습니다. 한숨의 길이만큼이 나의 복력이리라. 괜찮지 않나요, 저 그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말고. 네. 그리고 저기 뭐지? 비상 노래 아세요? 임재범 비상 그 가사 제가 그 가사 좋아하거든요. 가사 좋아하는데 가사 혹시 못 오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이 보내드리고 예? 예? 뭐요? 저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듣게. 그 지금 가사 보내드렸고 지난 수업 시간 그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 가사를 한번 그냥 보자고요. 그 가사를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그 자기 세계에 이제 푹 빠진 건데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제가 이제 약간 이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향인 사람들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근데 저는 다행히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되죠. 그냥 뭐 시작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이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알 때 그것을 벗어나는 훈련.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되니까 이거는 저하고 별로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 보여줘야 이제 오달지들이 세계 최고 증명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움츠렸던 날개에 더 넓게 편다. 2절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보통 이게 다 시간,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서로 딱 맞아서 오래가는 인연이 있고 안 맞아서 즉시 헤어진 인연이 있고 조정 기간이 필요한 인연이 있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조정 기간이 필요한 인연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 조건. 그러니까 그 하나를 잃고 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후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지금 공유했습니까? 네.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이것도 뭐 경우들이 다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상처, 저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서는 상처 잘 안 받아요. 뭐 구도 별로다. 그래도 반장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별로 안 받습니다. 남이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제가 뭐 잘못한 거 그런 걸로 이제 상처를 그러니까 자책한 거예요. 자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독 쪽으로 가지고 그렇지만 외로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혼자의 시간에 소중한 걸 깨닫게 된다는 가사 그렇게 이제 뒤로 쭉 나갑니다. 저희 금요일에 울산에 커피 수업 가는데요. 거기 한 분이 커피를 좀 배운 분이 있어요. 그 표정이 약간 좀 뚱해요. 그 주지 스님이 부른 것 같아요. 커피 좋아하니까 와서 수업 좀 듣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니까 바리스타한테 배웠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나는 뭐 배울 거 없는데 약간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말했어요. 한 달만 배워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고만고만하지 않냐. 맞대요. 제가 기술 격차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저도 커피 내리고 그분도 내리고 또 다른 한 분도 그 커피 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셋이서 동시에 똑같은 온도로 커피 내려서 그 격차를 보여줬죠. 이제 근데 그분도 참 대단해요. 바로 인정을 해요. 그 차이를. 그 다른 분들도 분위기가 와 이런 커피 처음입니다. 이런 분위기고. 예? 예. 그렇죠. 그 수업에 13명, 15분 이렇게 계셨는데요. 다들 인정 바로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약간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아, 오랫동안 커피를 안 내려서 그렇게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그 첫 수업은 그랬고, 이 앞에 두 번째 수업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두 번째 수업 때, 이제 저는 커피 내릴 때 필터 씻지 말자고 했거든요. 씻어도 되는데, 씻지 맙시다. 물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필터가 그 커피 이렇게 진하게 젓는데 자기 건 안 젓는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다. 뜬물 부을 때 물을 너무 콸콸 부었든지 아니면 필터를 씻었든지. 필터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안 볼 때. 그러면서 아 거짓말은 못 하겠네요. 그래요. 그 하나 잡아냈잖아요. 이제 저 안 볼 때 필터 씻은 거 그거 잡아내고 그 다음 커피 마셔봤는데 맛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신맛이 좀 친다. 그래서 이거는 커피 좀 더 내려야 된다. 성분 덜 나왔다. 그 냄새 맡아보고 제가 물 이렇게 조금 더 부어가지고 이제 맛보시라고 하니까 좀 더 낫거든요. 그거 맛보고 나니까 저한테 아 스님 세계 최고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거를 좀 더 폭넓게. 아, 그리고 보사님 저 커피 있잖아요. 드셔보십시오. 오늘 지난번에는 신맛이 약간 부담스러운 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깨끗한 느낌을 보면은 괜찮은데 신맛이 약간 부담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커피는 케냐, 신맛으로 치면 거의 최고거든요. 케냐, 그 약배죠. 근데 신맛이 그렇게 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드셔보십시오. 좀 지난번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저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혈량, 커피 맛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로 뭐 제가 최고입니다 아니고 누구라도 저하고 저희 대결을 신청하면 저는 다 대결 받습니다. 뭐 세계 1위 바리스타 대회 입상자 다 저는 수용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끼리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단둘이 제3자들에게 맛을 보여줘서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저는 그거거든요. 그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혈량 그건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저는 인생이 힘들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만 저희는 이제 극복하기가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르침을 좀 더 많이 아니까. 근데 그것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실천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여기 그 카톡 지난 시간 했던 거 인유고금 법무하이. 사람은 옛날 오늘 있지만 법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살더라도 가르침을 따라야 이익이 있고 말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 행하면 아무 손해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많은 정신적으로 풍족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저희도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극복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론적으로 올바른 길, 올바르게 사유하는 방법, 정사유잖아요. 그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실천, 정진, 실천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죠. 한 번에 되진 않고 당연히 매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저거를 이루어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다들 노력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노력을 하면서 잘 극복을 해야 이제 나중에 아주 연륜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전 다행히 이제 좋은 사람들을 여러 만났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 이제 봐서 저분들이 저때 저런 식으로 했지. 그런 걸 봐둬서 그런 걸 실천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해요. 과거에는 이제 인연 안 맞고 하면은 제가 그냥 다들 그냥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그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봤던 그런 좋은 분들의 경험 그것들을 실천을 하는데 다 매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천했다가 어떤 때는 또 과거 제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또 문제 생기면은 자책하면서 근데 과거에는 자책하면서 그냥 혼자 있었지만 지금은 자책하면서 최대한 빨리 그거 되돌리자. 복을 수용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수업을 해봅시다. 오늘 17번부터 288쪽 17번부터 하기로 했지요. 그는 이것이 있다. 저열한 것이 있고 수승한 것이 있고 이런 인식에 의지한 것보다 더 높은 벗어남이 있다. 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도멸 차례대로 고집도멸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이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기인한 번뇌, 무명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비구가 내면의 목욕으로 목욕했다라고 한다. 굳이 여기 내면의 목욕으로 목욕했다라고 왜 붙였는가? 322번 보면요. 두 번째 줄 뒤에 사견을 가진 순다리카 바라드와자라는 바라문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다. 이분이 이 순다리카 이분이 목욕을 해야 된다. 목욕을 해서 악업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그다음 봅시다. 그때 순다리카 바라드와자 바라문이 세종과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께서도 바욱과 강으로 목욕을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바라문이여 바욱과 강이 무슨 소용 있는가? 바욱과 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곧다마 존자시여 많은 사람들은 바욱과 강이 해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많은 사람들은 바욱과 강이 공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욱과 강에서 많은 사람들은 악업을 씻어냅니다. 이 세종께서도요, 곧다마 존자께서도 바욱과 강으로 목욕을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다 안 간다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바욱과 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만 대답을 하는 것은 지극히 중립적으로 바욱과 강 안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간다 그러면은 또 그냥 동의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냥 바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바로 그냥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것이 계금취견이라고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욱과 강이 나의 악업을 씻어줄 수 있다. 그것은 계금취견이다. 그 뒤에 세종께서 말씀하신 계속 바욱과 아디까까 순다리까 사라사띠 빠야까 바후마띠 강에 어리석은 자 항상 뛰어들지만 검은 업을 밝히지 못한다네. 순다리까 강이 무엇을 하며 빠야까 강이 바욱과 강이 무엇을 하겠는가?
살생 등 나쁜 업을 지었고 잔혹한 행위를 했으며 악업을 지은 그를 이 강들은 맑히지 못한다네. 맑히지 못하겠지요? 여러분 그 자기 정신 승리잖아요. 정신 승리. 실컷 잘못해놓고 향 하나 올리면은 나의 죄를 다 소멸한다. 오늘 저녁에 저기 수계식 하러 가는데 거기 연비할 때 왜 향 이렇게 딱 하면은 따끔한 그 순간에 모든 죄가 다 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타긴 타겠지만 그것은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것이지 실제 있는 악업이 다 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실제와 마음의 생각 받아들임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청정한 자에게는 나날이 파쿠나의 보름날이요 포살일이니 마음이 청정하고 몸의 행위 등이 깨끗한 자는 항상 서계를 구족한 것이라네. 바라문이여 그대는 바로 여기서 목욕을 하라. 목욕을 하는 이유가 악업을 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바라두아자 바라문에게 강에 가서 목욕하는 이유는 악업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강에 가서 물을 끼얹는다고 해서 악업을 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여기에서 법을 수행을 하는 것으로서 목욕을 하라. 8정도의 물로서 목욕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에 계금취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가 약간 부족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행하다 보면 막행막식 하게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집착 이런 것들이 놓아지면서 내가 과도하게 집착했구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에 집착했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는 때가 오면 그때 잘못 가면 이제 막행막식으로 갈 수 있어요. 나의 행위들이 아무 걸림이 없다. 술 먹고 여자 만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걸림이 없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행이 좀 됐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는 것은 일단은 계금취견이거든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계금취견인데요. 수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데 잘못 가면은 이제 막행막식으로 가요. 막행막식으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혹은 이제 바로 갈 수도 있고 막행막식 거쳐서 꼭 막행막식이 진짜 막장이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풀린 삶으로 거의 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풀렸다가 다시 쪼이는 쪽으로 스스로를 쪼아서 하는 쪽으로 와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지게로 가지는데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를 보면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교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계금취견 이게 제6식이 외부에서 조건 지어지는 것들이라 했잖아요. 도덕, 규범,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남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제6식 관계된 것들. 근데 주변에서 조건 지은 것들이 나에게는 장애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은 상황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게 깨지거든요. 계금취견이 깨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다원 돼서 깨지는 것이고 그냥 속박, 계금취견인 듯한 속박이 깨져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풀어지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7식 해서 자의로 판단하는 거죠.
이때는 타의로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하다가 자의로 판단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안 괜찮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이거는 제8식 인연 관찰, 인연 연기법을 관찰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음. 그 글씨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위아래로 저기 반장 여기 마이크 건전지 좀 예전보다 덜 위아래로 하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쵸. 조금 이렇게 올라갔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보이죠? 노력합시다 다 같이.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그 제6, 제7, 제8식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번에 해봤어요. 네, 2개. 이것도 거의 다 돼가거든요. 2교시 때 혹시 모르니까 2교시 때 바꿔. 예. 뺐다가 다시 꽂아볼까요? 제가 거꾸로 꽂았대요. 네. 다른 배터리로 교체. 예. 다른 마이크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없고. 예. 확인 좀 해. 목소리 다 들리지요? 그래도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제6, 제7, 제8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다른 교학들 있죠. 그 교학들을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짓는 거 저번에 뭐 뉴런 학습, 브레인스토밍 그런 단어 있잖아요. 있죠.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 짓는 작업을 하면 교학들이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그 교학을 써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중생심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엇나가잖아요. 말 행동이. 근데 엇나갔다가 다시 어느 쪽이 올바른가 하는 쪽으로 되돌아오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많이 알아놓으면. 수월합니다. 예. 수월하죠. 지금 마이크도 수월하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일어날 수 없는 경우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다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게요, 꼭 수행을 해서만 저 흐름을 가는 게 아니고 예전 수업 때 했던 건데 그대로 똑같이 생각해 보면 젊을 때 계금취견 쪽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소위 머리가 굵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험과 이때까지 들었던 것들 종합해서 다시 재정립되지요. 저런 과정들 누구나 거쳐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는 수행상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좀 극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고요. 청정한 291쪽 맨 밑에 청정한 자에게는 나날이 파쿠나의 보름날이다.
날마다 좋은 날, 일시호일 있지요? 그것이 지금 우리 여기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청정하면은 날마다 좋은 날이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293쪽. 모든 존재들에게 아는함을 베풀라. 만일 그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고 믿음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가야 강에 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우물도 그대에게 가야강이 되리. 가야강 가서 씻어야만 악업이 씻기는 게 아니고 우물물 떠다가 씻어도 된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강물이 쭉 흘러가면은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닷물에 목욕해도 되겠지요. 다만 농도가 조금 낮겠지요. 만약에 진짜 그 강이 악업을 씻어낼 수 있다고 하면 바닷물은 악업을 조금 덜 씻겠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 근데 그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가정 만약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씻을 수 없는데 뭐 만약에 씻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순달라까입니까 이름이? 순달리까인데 앞에는 이 오타 19번 290쪽 19번 보면요 순달리까잖아요. 그치요? 여긴 순달라까 순달리까 같아요. 그죠? 라까가 아니고 리까 같죠? 저 앞에 안 보였는데 지금 딱 보이네요. 그 건전지 잘못 끼워서 조금 지금 각성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자. 순달리까 바라두아자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 뒤에 이제 정용구입니다. 그 법을 들으면 이 말을 많이 해요.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곧다마 존자의 곁에 출가하여 구주께를 받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고 이런 거 길을 가리켜주니까 도사다. 우리 부처님 대도사 3개 대도사 할 때 도자가 길도자가 아니고 가리킬 도자다. 길도자 밑에 그 손 마리 촌자 붙는 그 가리킬 도자다 했죠. 그래서 가리켜 주는 것이다. 다만 가리켜 줄 뿐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이 가는 것이다. 22. 순다리까 바라드와자 바라무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라드와자 존자는 혼자 은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떠나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 계속 요즘 뭐 많이 강조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여기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꿰뚫어 알았다. 바라드와자 존자는 아라한들 중의 한 분이 되었다. 대단하죠. 이렇게 법을 듣고 나서 또 스스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누가 독려해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독려하며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 다음 6식 6경인데요. 첫째 단만 같이 읽어볼까요? 거듭해서 밝히지만 초기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해보라면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해체해서 보기라고 말한다. 나와 세상을 오온과 12처 등으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여모, 이유, 해탈, 구경 해탈지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 해체해서 보기의 정형화된 가르침이다. 초기 불전 수백 군데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모, 이유, 해탈, 구경 해탈지 이 차례가 있습니다. 여모로부터 이욕, 떠나려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떠나려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싫어하는 대상을 안 보려고 하죠. 근데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싫어하는 것도 직면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거 직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싫어하는 거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 자연스레 오는 싫은 상황들 그것들을 무작정 내팽겨치고 무작정 안 보려고 하는 무조건 어떻게든 그런 거는 적절한 반응, 대응 태도는 아닙니다. 수행한다면 그렇습니다. 296쪽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1번, 2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빈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나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부족했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낼 것이니 그것은 여섯씩 여섯이다.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이제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해서 나옵니다. 개요.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을 알아야 한다.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들을 알아야 한다.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6가지 감각 접촉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6가지 느낌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6가지 갈애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해서요. 안의 감각 장소, 밖의 감각 장소, 아르마리의 무리, 감각 접촉, 느낌, 갈애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 6가지가 있다. 6636 그 내용을 해체해서 봅시다.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한 말인가? 자, 지금 할 때 하나하나 마음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냥 글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눈의 감각 장소, 그럼 지금 마음으로 눈 따라가십시오. 귀의 감각 장소, 귀, 코의 감각 장소, 의식을 그쪽으로 이동을 하십시오. 코, 혀의 감각 장소, 몸, 전신, 몸의 감각 장소.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되겠죠. 촉각을 느낄 수 있는 피부. 그다음 만호의 감각 장소, 마음, 생각, 뜻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앞에는 몸, 물질 부분이고요. 만호는 그 이외의 것들, 정신이겠죠.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한 말이다. 이것이 첫 번째 6이다. 그 다음 두 번째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는 형색의 감각 장소. 이건 이 바깥 이런 외경들입니다. 생각을 하십시오. 소리의 감각 장소, 지금 소리 계속 나오고 있지요. 냄새의 감각 장소. 나중에 커피 맛보실 때나 아니면 지금 이 공간의 냄새나 있죠. 맛의 감각 장소. 냄새와 맛이 다르지요. 냄새는 향기고 맛은 오미.
5가지 맛 있죠. 저 커피 뭐 신맛, 쓴맛, 그런 맛, 향기는 무슨 커런트 하여튼 있습니다. 6가지 밖의 감각 장소. 남은 거 뭐 있죠? 감촉, 그리고 법은 정신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들. 각종 생각들이 오갈 때 생각의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도 싹 다 법입니다. 그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는 그렇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귀와 소리들을 조건으로 귀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각각을 조건으로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 만호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지금 여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눈의 아르마리 앞에 눈, 귀, 코, 혀, 몸 그거는 이제 의식으로 이 부분 따라가지만 아르마리 이거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갈 겁니다. 당연히 저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니까 그 만호의 아르마리 법 만호의 대상이 법이잖아요. 6가지 밖의 감각 장소, 법의 감각 장소에 힘을 빌어서 이거를 넘겨 짚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245쪽 펴보시겠습니까? 245쪽에 주석 밑에서 2, 4, 6, 8 245쪽 맨 밑에 주석의 8번째 줄 밑에서 2, 4, 6, 8 8번째 중간 뒤에 보면요. 전향, 안식, 받아들임 이게 그 인식 과정이거든요. 오문 인식 과정 그 청정도로 아비담마 길라잡이 그런 데 나오는데요. 그 오문 인식 과정 중에 그 앞에서부터 봅시다. 방황과 존재 지속심 혹은 잠재의식이 2번 일어난 뒤 멈추고 다음에 전향,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죠. 안식. 그 다음에 받아들임이 있고 조사, 결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식이라고 할 때 그때는 결정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결정. 안식. 제가 지금 시계를 봤다. 그러면 저 시계 안식. 시계를 보았다. 안식. 보통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연기가 아니지. 보통 그냥 이야기할 때는. 근데 여기서 그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고 할 때에는 전향 다음에 나오는 안식 있죠. 요거. 그러니까 아직 대상과 접하기 전에 대상과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이 붙어요. 식이 생겨요. 그 식이 안식이다. 이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론적으로. 여기 지금 주석에 나와 있잖아요. 오문인식 과정에 전향 다음에 안식이 있고 안식 다음에 받아들이잖아요. 식이 있어서 그 식이 이제 저 외부 경계를 받아들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론적으로. 공부가 아주 많이 되면 이거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안 보여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아르마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6가지. 그래서 근, 경, 식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경식 근, 경, 식 지금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육근, 육경, 육식이 준비가 되었어요. 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분 쉬었다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15분 쉬겠습니다.